명심하라. 우리 몸은 결코 한 번에 나빠지지 않는다. 서서히 망가진다. 네,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바로 그 편을 다루고자 합니다. 위와 췌장에 관한 진실에 대해 낱낱이 말씀드릴 건데요. 류은경 저자의 완전 소화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편은 영상 제목 나이 들면 살찐다는 헛소리를 잠재울 기적의 첫 끼 시작법으로 검색해서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은 위와 췌장이 건강하거나 반대로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건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까지 짧고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기준으로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암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암은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무려 20년 동안 최다 발생암 부동의 1위였어요. 주변에만 봐도 위가 약하고 만성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역시 소화기관이 약한 편이어서 늘 꼭꼭 씹어먹고요. 과식하면 바로 탈나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 20년 넘게 몸무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와서요. 서양에서는 체중 200kg이 넘는 초고도 비만 환자도 흔한 사례인데요. 한국인은 위 흡수력이 약해서 그렇게 되기도 힘들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위 건강은 항상 신경 쓰고 챙겨야 해요.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부위가 있는데요.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암은 현재 기준 암 발생 순위 8위, 그리고 사망률은 무려 5위입니다. 이 순위보다 더 문제는요. 췌장암은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위와 췌장, 둘 중에서 먼저 위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리는 신생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실 날마다 세포 분열이라는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손톱과 발톱 깎을 시기가 돌아오잖아요. 머리카락도 계속 잘라줘야 하죠. 위와 장, 소화기관 상피도 마찬가지로 5일마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거듭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상 우리 몸 안에서 세포 분열이 가장 왕성한 곳이 소화기관과 두피라는 건데요. 그럼 빨리 재생하는 만큼 건강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급하게 막 서둘러서 만든 제품의 불량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확 와 닿으실 텐데요. 세포도 똑같습니다. 빠르게 분열하는 곳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장기가 바로 소화기인 거고요. 저자에 따르면 암세포는 새로운 세포가 잘못 만들어지면서 생긴다고 합니다. 세포 분열이 정말 안전하게 일어나기 위해 소화기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세포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관여하고요. 암세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항암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좋은 베타카로틴이 어디에 있냐? 과일과 채소에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배추와 토마토, 양상추,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등에 더 많이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양배추는 진짜 최고입니다. 이 양배추에는요, 비타민 A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U가 그냥 가득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위장 세포 분열에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좋은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위궤양 치료에도 쓰이고요.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체니 박사는 이 양배추 속 비타민 U를 65명의 위궤양 환자에게 매일 투여했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3주 만에 65명 중 63명이 완치되는 경이로운 치료 효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완치율이 97%네요. 네, 저자는 이 양배추를 웬만하면 매 끼니 먹으라고 하는데요. 특히 기름지고 자극진 걸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면 특히 이럴 땐 양배추를 무조건 같이 먹으라고 강조합니다. 미국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 교수로 30만 건 이상의 위장 내시경을 진행한 신야 히로미 박사는요, 이제 위의 형상만 딱 봐도 그 사람 식습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위는 선홍색의 부드러운 느낌인데요. 우유 같은 유제품이나 카페인 성분을 많이 마신 위는 점막이 상해서 울퉁불퉁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몸이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 세포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다행인 건요, 위가 세포 재생이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거에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도 위 건강은 상당히 빨리 호전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뭘까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췌장입니다. 저자는 특히 이 췌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20대 여성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29세 자영업자 김미연 씨는 가끔 당이 떨어지면 어지러운 증상이 찾아온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머리가 핑 돈 적도 가끔 있다. 그녀는 가방에 늘 사탕과 초콜릿을 가지고 다닌다. 그녀는 불규칙한 일정들 때문에 시간이 날 때 주로 폭식을 했고 아직 건강을 염려할 나이가 아닌 사람답게 라면, 햄버거, 치킨, 피자와 같은 음식들을 편하게 먹었다. 어느 날 이상할 정도로 너무 피곤하고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 전 단계와 이상 지질혈증, 혈관성 치매 가능성까지 20대의 나이에 들어보기 힘든 병명들을 듣게 된 것이 아닌가. 그녀는 정말 심하게 충격을 받았다. 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사명 당뇨병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소린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요. 보통 당뇨를 걱정할 나이, 이게 뭐 엄청 나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나이 정도, 그러니까 40대에 접어들면 한 번쯤은 1형, 2형 당뇨병에 대해 병원에서 듣게 됩니다. 이 개념은 저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병이라고도 불리며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발병한다. 쉽게 말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되는 상태다. 2형 당뇨병은 생활 습관으로 나타난 병이다. 보통은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진 형태로 나타난다. 예전에는 5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젊은 당뇨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는요, 체력도 확 떨어지고 몸이 진짜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게 보통이고요. 그럼 도대체 이 사명 당뇨병은 뭘까요? 저자는 당뇨로 인한 치매라고 설명합니다. 즉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뇌에 쌓이면요,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췌장에 쌓여서 췌장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명 당뇨가 아니냐는 학계의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당뇨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다분하고 실제로 이제 치매 환자 중 당뇨병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치매와 당뇨는 분명히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202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 8위가 당뇨입니다. 심지어 당뇨는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병에다가 사망 원인 10위 안에 든다. 말 다 했죠. 사실 엄청나게 많은 합병증에 이 당뇨가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치매에도 당뇨가 영향을 끼치나? 라는 주제로 사명 당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런 솔루션을 줍니다.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본 솔루션이라 딱히 뭐 엄청난 솔루션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자의 솔루션은 이겁니다. 흰 쌀밥을 끊는 게 먼저다. 늙는 것, 그리고 질병.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핵심은 혈당과 염증이다. 액상과당과 설탕, 흰 쌀밥, 흰 밀가루 가공식품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킨다. 이런 식습관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이어가면 사람 몸은 이제 인슐린 민감도가 점점 더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긴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속 필요한 곳에 당분을 제대로 운반하지 못한다. 택배차가 택배를 운반해줘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꼴이다. 명심하라. 우리 몸은 결코 한 번에 나빠지지 않는다. 서서히 망가진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하고 반드시 흰 쌀밥, 빵, 면, 떡을 줄여라.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매우 허기가 진다. 식사 전에 배고픔이 극대화된다. 당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지고 다닌다. 밥을 먹었는데도 금방 허기가 진다. 피곤하고 무력감을 쉽게 느낀다. 상처 재생이 잘 되지 않는다. 팔과 다리가 저리거나 떨림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있거나 일단 이 피로라는 게 시작되면 저자는 무조건 당장 흰 쌀밥부터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참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알면서도 지키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요. 삼시세끼 꼭 쌀밥을 먹지 않으면 뭔가 제대로 식사했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밖에서 식사하기 위해 음식점 가면 거의 흰 쌀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끊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쌀을 먹지 않던 시절이 더 건강했다. 네, 여러분. 흰 쌀밥을 한 번에 끊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숟가락이라도 덜고 한 숟가락 덜 먹는 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양배추 같은 음식으로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혹은 세 끼 중 한 끼라도 흰 쌀밥 말고 현미 같은 것들을 섭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저자는요, 그 무엇보다 이 심리적 불안감이 실제로 당을 높이고 몸을 망친다고 강조하는데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로 식습관을 보면요, 미국보다 프랑스가 비만이나 콜레스테롤에 훨씬 더 안 좋은 음식들을 먹거든요. 그런데 실제 비만, 콜레스테롤 수치는 프랑스보다 미국이 훨씬 안 좋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심리적 불안감 때문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안 좋은 걸 먹으면서 이게 몸에 안 좋은데 라고 자책하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은 일단 자기들만의 음식에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프랑스 음식이 짱이야,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냥 즐기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 막 완벽하게 흰쌀밥 다 끊고 밀가루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요, 내 심리적 불안감은 줄이면서도 이만하면 건강하게 먹었다는 느낌을 주는 메뉴 구성으로 적절하게 이른바 나만의 밥상을 차려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저 역시 생각합니다. 저자는 밥상의 양이 줄어든 흰쌀밥 대신 단호박, 양배추, 브로콜리와 토마토 같이 당도가 낮은 음식을 함께 먹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확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탄수화물에 옷을 입히는 겁니다. 탄수화물에 옷을 안 입히고 그대로 먹으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무조건 나요. 혈당이 막 치솟는 거죠. 그런데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조금 전 말씀드린 음식들을 먼저 먹든 같이 먹든 옷을 입히면요, 혈당 스파이크를 훨씬 줄이거나 심지어 안 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70대인 박영희 씨가 밥, 빵, 면을 극복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76세 박영희 씨는 잡곡밥을 줄곧 챙겨 먹지만 가끔 국수의 유혹을 이기기 힘들다. 잘 참다가도 친구들만 만나면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다. 유혹에 져서 칼국수를 먹고 나면 혈당 수치가 확 올라버려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다. 나이 때문에 당연한 걸까 싶다가도 당뇨를 생각하면 두렵다. 그런 그녀는 방법을 찾다가 췌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블루베리, 아보카도, 사과, 브로콜리, 샐러드, 두부 등을 밥상에 추가해서 우선적으로 먹었다. 그랬더니 점차 칼국수를 먹고 싶어하는 횟수가 실제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혈당 스파이크, 즉 공복과 식후 2시간 사이 혈당이 급상승하며 심한 변동이 나타나는 현상도 없었다. 신기하게 몸이 더 좋아졌고 박영희 씨 스스로 거울을 보는 횟수도 늘었다. 마침내 자기 스스로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도요, 우리 생각하고 똑같아요. 좋은 걸로 나쁜 걸 밀어내는 원리인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솔직히 눈에 보이는 맛있는 것들 참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몸에 좋은 걸 먹는 것, 이것도 사실 습관이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 습관에 대해 말씀드린 영상만 50편은 넘을 거예요. 이 습관을 만드는데 사실 안 좋은 걸 막 참아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버티는 건데요. 사람은 생각보다 오랜 기간 버틸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끝까지 버티지는 못합니다. 일단 좋은 걸 심어줘야 몸과 마음에 비로소 내 전략이 먹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다들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 가지려고 할 때 왜 다 참고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냐? 뭐든 처음에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참는 게 가장 쉽거든요. 그런데 쉬운 만큼 바닥을 금방 보입니다. 다른 것보다 참는다는 건 무조건 스트레스를 유발하잖아요. 건강이든 마인드든. 결국 건강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면요, 형식적으로는 아무리 건강하게 딱딱 맞춰서 모든 걸 다 지키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지치니까요. 특히나 이 췌장이라는 장기는 이유를 막론하고요, 지치면 지칠수록 노화가 가속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결국 음식을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먹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좋은 것들로 배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건강한 이 음식들이 결국 나를 도울 거다. 내 인생 살린다. 나 성공하게 도와주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사실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라, 뭘 먹어라, 그걸 어떻게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여기저기 정말 많죠. 이제는 그냥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그런 방법들은 물론이고요,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까지 한눈에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솔루션들을 결국 누가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는 많이들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누가 진심으로 이걸 즐기면서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 내가 내 인생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한번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사람은 이제 그만둡니다. 여러분도 단순한 건강 정보들 접하기에 앞서서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한 것들 먹고 난 뒤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가? 진심으로 그러고 싶은가? 기꺼이 유지해 나갈 에너지가 있나? 오늘 하루 진짜 한번 잘 가꿔보자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보통 하루라는 이 단위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요, 그 하루들이 쌓여서 한 달, 1년,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10,000원 한 장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부자 못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잘 가꿔보려는 그 태도, 이거 하나만 신경 쓰면요, 여러분만의 밥상 사실 알아서 바뀝니다. 인생도 바뀌죠. 건강한 식단 다 좋은데 그렇게 먹고 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분들 계시다면요, 내가 내 인생 어떻게 꾸려가고 싶은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